맞습니다. 맞습니다. 당신 말이 다 맞습니다. 여기는 꼰대 존존존존존존존 샤. 안녕하세요. 닥터 전미교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꼰대 유형 10가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꼰대에 대처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앞으로 말씀드릴 이 방법들은 정신과 전문의가 하는 절대적인 정답이구나 이리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순전히 저 개인적인 방법입니다. 혹시 구독자님들께서 이 영상을 보시고 따라 하실까봐 살짝 걱정이 되긴 했는데요. 실은 이 방법은 알고 있다고 해서 따라 할 수 있는 건 아니겠더라고요. 성격이 좀 맞아야 됩니다. 제가 전에 MBTI 영상 찍으면서 제 MBTI 공개해드렸죠. 저는 전형적인 INTJ입니다. 인티제의 특징 몇 가지 좀 말씀드릴게요. 합리적인 삶을 추구하고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를 아주 싫어하는 타입입니다. 남들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1도 없습니다. 그래서 애교라든가 아부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예 탑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심 영역 밖의 일은 아웃 오브 안중이고 관심 영역 안의 일은 엄청 매니아적으로 팝니다. 개인적인 성향이 강해서 아무리 가족이라도 각자의 영역은 침범하지 말자는 주의입니다. 장점으로는 관찰과 분석에 능합니다. 호기심도 강하고 일에 있어서 성취감을 중히 여깁니다. 인티제로 잘 알려진 사람이 이순신 장군이 있고요. 테슬라의 일론 마스크가 여기에 속합니다. 그런데 여자 인티제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고요. 저도 살면서 만나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스스로가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또래들이랑 관심사도 다르고 대화의 패턴도 너무 다른 거예요. 왜 여자들이 좀 더 남자들보다 대인관계 중심적이고 공감이란 것을 중시하잖아요. 저는 일 중심적이고 공감보다는 해결 방법을 제시해주고 뭐 이런 사람이 더 좋더라고요. 나중에 성인이 돼서 MBTI라는 걸 알게 돼서 인티제의 특징을 찾아보게 되면서 너무 놀랐습니다. 세상에 나 같은 사람들이 또 있구나. 내가 그리 비정상적인 사람은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좀 사족인데 책을 쓰면서 출판사 편집자분 중에서 두어 분 정도 본 것 같습니다. 작가나 편집자 모두 인티제들에게 잘 맞는 직업군입니다. 이런 인티제적인 성격 성향이 강한 제가 꼰대들에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씩 썰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제 1원칙입니다. 꼰대를 재빨리 파악하라입니다. 이 사람이 꼰대인지 아닌지 재빨리 스캔하는 거죠. 대부분의 꼰대들은 금방 감별이 되긴 합니다. 자기 얘기만 하고 남들 얘기는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문제가 되는 경우는 조용히 숨어있는 꼰대입니다. 처음에는 잘 모르겠는데 나중에 그 사람이 했던 언행을 하나하나 맞춰보면 꼰대구나라는 이런 느낌이 딱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서 저번에 말씀드린 영꼰대 중에 성격장애 영꼰대 있다고 말씀드렸죠. 성격장애 영꼰대 중에 하나로 수동공격성 성격장애를 좀 예로 들어 드릴게요. 수동공격성 성격장애는 겉으로 대놓고 공격하지 않고 속으로 은밀히 공격하는 유형의 성격장애를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상사가 너무 싫은 거예요. 상사한테 대놓고 싫은 티를 못 내니까 상사가 요구하는 보고서를 일부러 늦게 갖고 오거나 보고서의 퀄리티를 떨어뜨려서 갖고 오는 거죠. 상사를 골탕 먹이려고 하는 속마음이 좀 있는 거예요. 상사가 뭐라고 하면은 나름의 변명거리는 다 만들어 놓았거든요. 갑자기 몸이 아파서 응급실에 갔다던가 뭐 이런 이유인 거죠. 그러니 상사가 야단도 못 칩니다. 보고서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데 너무나 죄송한 표정으로 정말 잘못한 표정을 지으니까는 더 야단을 못 치겠는 거예요. 이런 수동공격성 성격장애 환자분들은 병원에 와서 치료를 하겠다는 분들은 아니시고요. 우리가 살면서 일상생활에서 은근히 많이 만나는 유형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싫어하는 성격 유형입니다. 좀 비겁하고 이중적인 사람들이죠. 속에 능구렁이 몇 마리 키우고 사는 사람들 같습니다. 또 상대방이 꼰대인지 잘 모르겠는 경우는 내가 자기 확신이 부족할 경우에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감정 착취 당하고 영역 착취 당하면서 그냥 삽니다. 자기 확신이 부족한 사람들이 많이 쓰는 워딩이 있습니다. 바로 잘 모르겠어요 하는 말입니다. A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는데 서운하지 않으셨어요? 잘 모르겠어요. A씨가 이렇게 당신의 행동을 통제하고 간섭하니 힘들지 않으세요? 잘 모르겠어요. 앞으로 A씨랑은 어떤 관계로 지낼 생각이세요? 잘 모르겠어요. 자기 확신이 떨어지는 사람들의 큰 문제는 합리적 사리 분별도 같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과 어떤 일을 겪을 경우에 뭐가 옳고 그른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이처럼 잘 모르겠어요 라는 말을 달고 사는 사람들은 내 주변에 있는 꼰대를 알아차린 능력 또한 떨어집니다. 제가 환자분들에게 종종 드리는 말씀입니다. 잘 모르겠어요 라는 말을 내 입에서 영원히 추방시키라고. 뭐가 문제이고 뭐가 원인이며 무엇이 해결 방법인지 치열히 고민하시라고요. 제 2원칙입니다. 꼰대를 멀리하라입니다. 꼰대랑은 뭘 같이 해도 짜증납니다. 말을 섞어도 자기 얘기만 하죠. 반대하는 뉘앙스의 얘기를 비추게 되면 확 짓밟아버리죠. 네가 뭘 알겠냐 하는 식으로요. 일을 같이 하게 되면 정말 짜증납니다. 자기 스타일로 밀어붙이기 때문에 같이 일하는 동료라든가 부하 직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나마 능력이라도 있으면 결과물이라도 그럴싸하게 나오는데 능력 없는 꼰대 상사랑 일하게 되면 정말 인생이 괴로워지죠. 게다가 일을 하는 과정에서 일만 하는 것이 아니고 꼰대 상사의 비율을 맞추고 눈치를 보느라 피곤해 죽을 것 같습니다. 쓸데없는데 기가 뺏기는 거죠. 일단 제가 인티제이기 때문에 남들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1도 없고요. 또 꼰대에게 원하는 것이 없을 때 쓸 수 있는 방법이죠. 될 수 있으면 꼰대를 멀리하는 이 방법은 가족이 꼰대일 경우에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흔히 가족이 꼰대일 경우에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대학을 가게 됐단 말이에요. 멀리 가야죠. 기숙사나 자취를 할 수 있는 곳으로요. 직장도 멀리 잡아야죠. 집에서 출퇴근이 가능하지 않은 거리로요. 여기서도 자기 확신이 떨어지는 사람은 자신의 삶의 패턴을 바꾸는 것을 힘들어하죠. 아버지가 꼰대인 거 알아도 그냥 같이 사는 거죠. 굳이 같이 살면서 아버지하고 갈등을 일으키면서 나의 삶의 패턴을 반복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기서 자기 확신이 없는 사람이 쓰는 워딩 또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머리로는 아는데 잘 안 돼요 하는 말입니다. 내가 잘못된 나의 삶의 패턴을 깨지 않으면 나의 미래 인생 또한 지금과 같이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라도 구독자님들 중에 이 말을 많이 쓰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이라도 행동으로 옮겨봅시다. 나에게 다른 세상이 펼쳐지게 되고요. 나의 세상이 정말 달라지게 됩니다. 제 3원칙입니다. 꼰대가 원하는 것을 재빨리 던져줘라입니다. 꼰대가 나이라든가 사회적 지위라든가 권력이라든가 이런 여러 관계에서 갑인 경우가 대부분이죠. 어린 내가 일단 숙이고 들어가야지 큰 사단이 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 상사가 꼰대란 말이에요. 상사 스타일에 맞춰서 보고서를 써야 되는 거죠. 보고서 쓰는 양식뿐만 아니고 일하는 패턴을 재빨리 캐치해서 원하는 방식대로 해줘야지 내 회사 생활이 편해지게 됩니다. 우리 아버지가 가부장적 꼰대란 말이에요. 통금 시간은 9시로 맞춰 놨거든요. 일단 9시 전에는 하늘이 두 쪽이 나더라도 집에 들어가야지 나의 일신이 좀 편안해집니다. 친구와 늦게까지 논다든가 남자친구와 여행을 간다든가 할 때는 열심히 시나리오를 짜갖고서는 아버지한테 시나리오를 갖다 들이밀어야죠. 아버지가 납득할 수 있게요. 이런 꼰대 부모를 가진 자녀들은 거짓말이 나날이 일치월장 향상됩니다. 또 다른 예로는 나와 정치적 성향이 다른 부모님이 내 앞에서 내가 지지하는 후보 욕을 막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일단 올소하면서 가만히 듣고 있는 거죠. 이때 영혼은 잠시 빼놓아야 합니다. 이런 부모를 가지게 되면은 인간이 두 가지 모드로 살게 되죠. 예를 들면 부모 앞에서는 말 잘 듣는 범생이가 되고요. 친구들 사이에서는 마음껏 노는 날라리가 되는 거죠.
꼰대가 원하는 것을 던져주는 것은 어쩌면 쉬운 방법이고요. 저뿐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사회생활하면서 취하고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제 4원칙입니다. 단호하게 노라고 말해라입니다. 꼰대가 간섭해서 내 삶이 심하게 마이너스가 될 경우에는 단호하게 노라고 말해야 됩니다. 전형적인 경우가 가스라이팅형 꼰대죠. 부모가 내 삶을 간섭하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은 치러야 할 대가는 내 삶 전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성인이 되어 부모로부터 경제적, 정서적 독립을 할 나이가 되면은 부모와 맞서 싸워야 됩니다. 만약에 이 맞서 싸우는 과정을 하지 않게 되면 부모는 내 삶뿐만 아니고 나의 결혼 생활, 나의 배우자, 내 자식들의 삶까지 통제하려 들기 때문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친한 친구 하나가 교회를 정말 열심히 다니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어느 날 어떤 얘기를 하다가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일제 36년은 하나님이 축복이었다고. 그 기간 동안에 한국교회가 굉장히 번성을 했다라고 그 친구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 듣고 제가 바로 그 자리에서 말했습니다. 너는 그럼 교회만 번성하면 장땡인 거고 국가도 민족도 모두 없는 거야?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 순간에 같이 얘기하던 모임의 분위기 싸해졌습니다. 그 친구가 저를 좀 그 뒤로 살살 피했고요. 그 친구랑은 영원히 빠이빠이 하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좀 부드럽게 말할 수도 있지 않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요. 꼰대들은 부드럽게 말하면은 못 알아듣습니다. 제가 저리 말한 이유는 제 앞에서는 저는 헛소리 하지 말라고 어필 한번 해준 거에 지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꼰대들은 강약 약강들이 많거든요. 강자 앞에서는 깨갱하죠. 그래서 때로는 내가 강한 사람이라는 것을 어필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를 알기 때문이죠. 제 5원칙입니다. 꼰대가 깔아놓은 판에 절대 들어가지 마라입니다. 꼰대들이 판을 깔 때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국자나 극우의 정치관을 가진 사람과 같이 점심 식사를 하게 됐단 말이에요. 이 상대방이 자기가 반대하는 진영의 대통령 욕을 하려고 슬슬 폼을 잡는단 말이에요. 전 선생, 이번 선거에 누구 찍을 거야? 누구 찍어야 돼? 다른 사람 찍으면 이 나라 망한다? 이러면 제가 확 들어가는 거죠. 선생님, 이 봉골레 파스타 어때요? 좀 괜찮지 않아요? 여기 인테리어도 되게 예쁘지 않아요? 이게 뭐 로코코인가 바로크 양식인가 뭐래. 주인이 영국에서 유학생활을 오래 했다네. 뭐 이렇게 뭐 하는 거죠. 뭐 아무 말을 막 하는 겁니다. 저도 제가 무슨 말 하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이런 방식으로 상대방이 혼을 쏙 빼놓으면서 무거운 주제에서 스몰 토크로 화제를 전환하는 거죠. 물론 이게 안 먹힐 때도 많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저를 붙들고 계속 정치 얘기를 하러 드는 거예요. 플랜 A 실패했습니다. 제 입장에서 플랜 B를 시전해야죠. 상대방이 장재원이 어떻고 탁현민이 어떻고 블라블라 하는 거예요. 자, 저희 방법은 바로 이겁니다. 어머, 장재원이 누구야? 장나라 오빠인가? 탁현민이 누군데? 한국에 탁시도 있어? 아, 맞다. 탁재훈도 있지. 뭐 이러는 겁니다. 리액션이 그지 같죠?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한 사람이거든? 너도 이런 무식한 나 붙들고 뭐 이런 정치 얘기 안 하고 싶지 않니? 뭐 이런 메시지를 팍팍 주는 거죠. 대충은 플랜 B에서 마무리가 될 때가 많습니다. 세상사가 마음먹은 대로 다 되진 않죠? 플랜 B 실패하면 플랜 C까지 가기도 합니다. 플랜 C는 아무런 의사표시 안 하고 그냥 가만히 듣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제 3원칙. 꼰대가 원하는 것을 던져줘라와 일맥상통합니다. 소울리스 좌 아시죠? 심드렁한 표정, 영혼 없는 눈빛, 에너지를 아끼는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정확한 딕션으로 리듬을 기가 막히게 타면서 자기 일을 해내죠. 자, 바로 이런 겁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당신 말이 일단 맞습니다. 여기는 꼰대. 존조로존존존존존 샤. 그 대통령 후보가 어쩌고 저쩌고 내가 지지하는 대통령 후보랑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을 섞어서 절대로 판을 키우지 않습니다. 꼰대와 함께 디스커션이든 디베이팅이든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습니다. 만약 꼰대가 연장자일 경우에는 플랜 A와 플랜 B는 시전하기 좀 어렵죠. 자동으로 플랜 C로 바로 넘어가게 됩니다.
회식 자리에서 왜 그럴 때 있잖아요. 그 의례상 부하 직원들이 부장님 한 말씀 하시죠. 이럴 때 라떼는 말이야 이러면서 막 뭔가를 막 하시잖아요. 이럴 때 그냥 듣고 있는 거죠. 여기는 꼰대 존주르 존존 하면서요. 막년회 같은 데에서 부하 직원들이 원하는 이사님이나 부장님의 멘트를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 모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년에도 열심히 합시다. 자, 우리 모두의 행복을 위하여 건배! 바로 이거죠. 1분 이내로 깔끔하게 하셔야 됩니다. 제발 이때 코로나 시국이라서 어쩌고, 현재 경제가 불황이어서 어쩌고, 이런 말씀은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모두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제 6원칙입니다. 막꼰대질로 대응하라입니다. 상대방이 꼰대라는 감이 오면은 맞설 수 있는 거는 막꼰대질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막꼰대질로 대응할 경우 판은 99% 깨지게 됩니다. 이는 상대방 꼰대의 뜻에 따르지 않고 이 판을 깨겠다라고 마음 먹을 때 쓰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거래처에 물건을 팔기로 했단 말이에요. 나는 100원에 팔기를 원하고 상대방은 50원에 사기를 원해요. 그럼 대충 서로 양보를 해서 70원에서 80원 사이에 가격 형성되는 게 일반적인 우리가 거래의 딜이잖아요. 그런데 꼰대랑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꼰대는 50원에 사겠다고 박박 우기면은 나는 100원에 팔아야겠다고 박박 우기는 거죠. 결국 이 딜은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빨리 다른 거래처를 찾아야겠다. 이리 마음 먹었을 경우에 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런 막꼰대질은 회사에서 관리자들에게는 꼭 필요한 모드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부서랑 의견 충돌이 있거나 이권에 대한 충돌이 있을 경우에는 다른 부서에게 당하고 오고 양보만 하고 오는 부서장은 부하 직원 입장에선 정말 짜증이 납니다. 때로는 쌈딱 모드로 싸워야 되고 내 부서 이득 챙길 때는 확실히 챙겨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우리 김대리가 뭘 잘못했냐. 니네 부서가 오더 늦게 넣어갖고서 이게 착오가 된 거 아니냐. 그나마 우리 김대리가 되니까 90% 정도 완성도가 되는 부품을 찾아갖고 집어넣은 것이다. 뭐 이러고 쌈박질하고 오는 거죠. 물론 내부에 와서는 김대리한테 다시 일 지시해야죠. 김대리 이번 주문 좀 실수했네. 90% 정도로는 물건이 완성되지 않아. 적어도 95% 정도 일치가 돼야지만 물건이 만들어지거든. 빨리 주문 다른 회사 찾아서 다시 넣어야 돼. 뭐 이러는 거죠. 내가 만일 남들에게 싫은 소리를 못하는 사람이다. 이런 분들은 냉정하게 관리자급으로 올라가선 안 됩니다. 남에게 싫은 소리는 누구나 다 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 자리가 그 일을 필요로 하니까 하는 겁니다. 관리자들은 때로는 내 성격과 안 맞는 말과 행동을 하면서 일을 진행시켜야 할 때가 있습니다. 직원들을 때로는 격려해야 되고 때로는 잘못을 명확하게 지적을 해줘야 합니다. 타 부서와 소통도 열심히 하지만 때로는 타 부서를 향해서 의도된 꼰대질을 하면서 내 부서의 이득을 챙기고 부서원들을 보호해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꼰대에 대응하는 제 나름의 노하우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정리합니다. 제 1원칙, 꼰대를 파악하라. 제 2원칙, 꼰대를 멀리하라. 제 3원칙, 꼰대가 원하는 것을 재빨리 던져줘라. 제 4원칙, 단호하게 노라고 말해라. 제 5원칙, 꼰대가 깔아놓은 판에 절대 끼어들지 마라. 제 6원칙, 막꼰대질로 대응하라. 절대 정답은 아니고 제 나름의 대응 방법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은 꼰대는 설득시키려 하거나 소통을 하려 들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 꼰대랑 판이 벌어지면 무조건 내가 패배를 하거든요. 그 과정에서 나는 무능하다라는 자괴감이 들게 되죠. 또한 나의 진이 너무 많이 뺏기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가 꼰대라는 촉이 바로 오게 되면은 저는 저 원칙 중에 하나를 골라갖고 바로 대응을 합니다. 왜냐면 나는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꼰대임을 알면서 상대를 설득을 하고 상대와 소통을 하고 상대를 바꾸려고 드는 헛된 노력을 하고 살지 않았나 하는 물음을 구독자님에게 던지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